여러분,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야말로 불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이 터졌고 미국은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고 물가는 다시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이럴 때 가장 신나게 올라야 하는 자산이 딱 하나 있죠. 바로 금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올해 1월 온스당 5,600달러 선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던 금값이 지금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고점에서 20% 넘게 빠졌습니다. 세상이 가장 시끄러운 바로 그 순간에 안전자산의 왕이라던 금이 거꾸로 미끄러진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른다. 위기에는 금을 사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식이 지금 정확히 반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 속에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결정적인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금값은 오히려 떨어졌는가? 둘째,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금값을 하늘로 띄웠다가 스스로 끌어내렸는가? 셋째, 환율 때문에 한국 투자자만 겪는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함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대한 숫자를 여러분 집안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온스당 4천 몇백 달러라고 하면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금 한 온스는 약 31g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한도는 3.75g이고요.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순금 한 돈값이 7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2, 30만 원이면 손에 쥐던 그 한 돈이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조카 돌잔치에 돌반지 하나 사들고 가려다가 가격표를 보고 슬그머니 내려놓으신 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분명 계실 겁니다. 결혼 예물로 금 몇 돈 맞추려다 견적서를 받고 한숨 쉬신 분도요. 금값이 올랐다는 건 멀리 월스트리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장롱 속 폐물값이고 우리 아이 돌반지 값인 셈입니다. 여기서 한국 사람이라면 한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1998년 나라가 외환위기로 휘청일 때 온 국민이 장롱 속 금부치를 들고 나와 나라 빚을 갚겠다고 내놓았던 그 금모으기 운동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금은 마지막 비상금이자 위기 때 꺼내드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에게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전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서 때문에 우리는 금값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시청자분들은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금은방에서 사는 금값은 사실 두 개의 가격이 곱해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하나는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매겨지는 금값, 또 하나는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환율. 이 두 개가 곱해져야 비로소 우리가 보는 원화 금값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소름 돋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공식 하나만 머리에 새겨두십시오. 한국인의 금값은 달러 금값 곱하기 환율이다. 자, 이제 위기의 실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금값은 지난 몇 년 동안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올랐을까요? 시계를 잠깐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5년 금은 1979년 이후 무려 46년 만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1년 동안 가격이 60% 넘게 뛰었고 사상 최고가 기록만 50번 넘게 갈아치웠습니다. 한 해에 50번이 넘게 최고가를 새로 썼다는 겁니다. 3,000달러를 뚫고 4,000달러를 넘고 올해 초에는 5,000달러마저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말 5,600달러 선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팔랐냐면 막판에는 단 8해 만에 1,000달러 가까이 솟구쳤습니다. 일주일 남짓 만에요. 여기에는 3개의 거대한 엔진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엔진은 트럼프의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유럽에, 캐나다에, 멕시코에, 그리고 우리 한국에까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심지어 그린란드를 통째로 사겠다며 유럽 나라들을 압박하기도 했죠. 무역전쟁의 공포가 퍼질 때마다 투자자들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팔고 금으로 도망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사람들이 일제히 처마 밑으로 뛰어들듯이 말입니다. 관세 발언 한 번에 금값이 하루 만에 1, 2%씩 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각국 중앙은행의 사재기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몇 년째 금을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무려 19달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며 보유량을 2,300톤 넘게 쌓았습니다. 올해 1분기, 그러니까 단 석 달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이 사들인 금만 244톤에 달합니다. 왜 이럴까요?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나라들이 달러를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 미국이 내 달러 자산을 동결할지 모른다. 그러니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진짜 자산, 금으로 바꿔두자. 이른바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죠.
큰 손이 매달 같은 가게에서 꼬박꼬박 장을 보면 그 가게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단골이 금시장의 바닥을 단단히 받쳐준 겁니다. 세 번째 엔진은 연준을 향한 불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빨리 안 내린다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을 끊임없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사람들은 미국의 돈, 즉 달러를 슬슬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치권 입김에 휘둘려 돈을 마구 찍어낸다면 그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화폐를 못 믿겠으면 사람들은 결국 금을 찾습니다. 종이돈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찍을 수 있지만 금은 땅을 파야만 겨우 나오니까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인간의 본능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금값은 영원히 오를 것만 같습니다. 관세도 그대로고 중앙은행 사재기도 그대로고 달러 부신도 그대로인데 금이 왜 떨어지냐고 물으실 겁니다. 바로 여기서 도미노의 첫 조각이 넘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값을 하늘로 띄운 그 정책들이 부메랑이 되어 거꾸로 돌아온 겁니다. 자,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금은 공포로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로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공포로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로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자가 단 한 푼도 안 붙는다는 겁니다. 금은 그냥 금고에 가만히 누워 있을 뿐 여러분에게 이자도 배당도 주지 않습니다. 금을 일종의 무이자 예금 통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다른 통장이 이자를 거의 안 줄 때는 무이자 통장에 돈을 넣어둬도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옆 통장도 이자가 쥐꼬리니까요. 그런데 옆 통장이 갑자기 이자를 듬뿍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무이자 통장에서 돈을 빼서 이자 주는 통장으로 우르르 옮겨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기서 옆 통장의 이자가 바로 시중 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무이자 통장인 금의 매력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금의 매력은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금값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고요. 헤드라인은 단기적인 출렁임을 만들 뿐 큰 물줄기를 정하는 건 언제나 금리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겠습니다. 금은 전 세계에서 달러로 거래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금이 더 비싸 보여 사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싸 보여 사기 편해지죠. 그래서 보통 달러와 금은 시소처럼 움직입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갑니다. 정리하면 금값을 끌어내리는 두 가지 힘은 바로 오르는 금리와 강해지는 달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꽉 붙들고 계십시오. 그렇다면 올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퍼즐이 맞춰지실 겁니다.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원유의 길목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전 세계 기름의 상당량이 지나다니는 좁은 바닷길이죠. 동네에 진입로가 딱 하나뿐인데 그 길이 막히면 가장 먼저 뛰는 게 동네 주유소 기름값입니다. 똑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기름으로 만드는 거의 모든 것의 값이 따라 올랐습니다. 물가가 다시 불붙은 겁니다.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는 1년 전보다 무려 6.5%나 뛰었습니다. 수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아니, 물가가 오르면 금이 좋은 거 아니야? 금은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이라며?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금에게 양날의 칼입니다. 적당한 비는 농작물을 쑥쑥 키우지만 폭우는 그 농작물을 통째로 쓸어가 버립니다. 약한 불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지만 센 불은 음식을 새까맣게 태웁니다. 적당한 물가 상승은 금의 약이지만 통제 불능으로 치솟는 물가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고요? 물가가 너무 세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그 불을 끄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부메랑이 완성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야 경기가 살고 빚뜸에 앉은 정부의 이자 부담도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올해 초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라고 알려진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고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난 뒤 워시 의장이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트럼프의 계획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네 사람을 앉혀서 금리를 쭉 내리게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트럼프 본인의 관세가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거기에 중동발 기름값 폭탄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너무 뜨거워져 버린 겁니다. 새 의장이 아무리 트럼프 사람이라 한들 이렇게 물가가 펄펄 끄는데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렸다간 물가가 더 미쳐 날뛸 테니까요. 실제로 워시 의장도 금리를 미리 정해두기로 약속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지금 연내에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릴 가능성을 70% 넘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곳은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아예 내년으로 미뤄버렸고요. 금리 인하를 철석같이 기대하고 금을 잔뜩 사모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발밑이 통째로 꺼진 셈입니다. 금값을 하늘로 띄운 바로 그 손이 금값을 끌어내리는 중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와 금값을 둘러싼 거대한 착시의 정체입니다. 누가 입으로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정책이 제 발등을 찍은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한 스푼 얹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똑같은 일이 1980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금값은 1월에 폭발적으로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온갖 위기와 인플레이션 공포가 금을 하늘 끝까지 밀어올렸죠. 그런데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미친 듯이 치솟는 물가를 기어이 잡겠다며 금리를 20% 가까이, 그야말로 살인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월에 정점을 찍은 금값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점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무려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1월에 금을 산 사람은 그 본전을 찾는데 인생의 황금기를 통째로 써야 했던 겁니다. 금을 이긴 건 전쟁도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금리였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아도 운율은 맞춘다는 말이 있죠. 올해 1월의 정점과 그 뒤의 추락이 46년 전 그 장면과 어쩐지 섬뜩하게 닮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정점에서 들뜬 마음으로 뛰어든 사람이 가장 크게 다친다는 그 교훈만큼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금값은 어디로 갈까요? 돈의 흐름과 전문가들의 전망을 펼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의견이 정확히 둘로 쫙 갈립니다. 어느 한쪽 말만 골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양쪽을 다 듣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강세론, 그래도 금은 더 오른다는 쪽입니다. 의외로 월가의 큰손들은 여전히 금에 우호적입니다. JP모건은 올해 연말까지 금값이 다시 5,000달러 안팎으로 회복할 거라고 봤습니다. UBS는 목표가를 다소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5,500달러를 제시했고, 모건 스탠리는 하반기에 5,200달러를 내다봤습니다. 지금 가격보다 한참 위죠.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어디까지나 중동발 기름값이라는 일시적인 충격 때문이다. 그 충격이 가라앉아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금은 제 갈 길을 다시 갈 거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은행들의 금사재기라는 구조적인 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 실제로 금 가격이 빠지는 동안에도 금괴와 금화를 사려는 실수요는 역대급으로 강했습니다. 바닥을 받치는 큰 손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지금의 하락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싸게 담을 기회입니다. 이번엔 반대편, 약세론입니다. 금은 더 위험하다는 쪽이죠. 이쪽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올해 1월의 그 가파른 상승, 여드레 만에 1,000달러 가까이 치솟았던 그 모습은 전형적인 막판 과열의 신호다. 불꽃놀이는 마지막 한 방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화려한 그 순간이 바로 끝물입니다. 이들은 1980년 금정점, 2000년 정보기술 거품, 2008년 유가 폭등을 나란히 늘어놓습니다. 모두 가장 화려하게 치솟은 직후에 거짓말처럼 무너졌다는 공통점이 있죠. 더 무서운 경고도 있습니다. 한 저명한 시장 분석가는 이제 금이 안전자산이 아니라 사실상 투기자산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안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르니까 따라 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또 어떤 분석가는 지금이 수년에 걸친 긴 하락장에 입고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약세론자들이 보는 바닥은 4,000달러에서 4,200달러 부분이고,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3,500달러까지도 열어둡니다. 지금 가격에서 거기까지 빠진다면 적지 않은 손실이죠. 자, 양쪽을 다 들으셨습니다. 강세론도 그럴듯하고 약세론도 그럴듯하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한쪽만 듣고 확신에 가득 차는 바로 그 순간 함정이 시작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오직 한국 시청자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외워두라고 했죠? 한국인의 금값은 달러 금값 곱하기 환율이다. 바로 이 환율이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변수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우리만의 변수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떤 상황이지 아십니까? 1,500원 안팎입니다. 6월 초에는 잠시 1,56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나라가 무너질 뻔했던 외환위기 시절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원화 가치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트럼프의 관세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고, 거기에 미국 금리는 여전히 높아 돈이 미국으로만 쏠리니 원화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국제 금값이 달러 기준으로 고점에서 20% 넘게 빠졌는데도 한국에서 파는 원화 금값은 생각보다 덜 빠졌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로 친 금값은 내렸지만 그 사이 원화가 약해지면서 환율이 그 하락분의 상당 부분 메워줬기 때문입니다. 달러 금값이 빠진 만큼 환율이 올라줘서 상세가 된 거죠. 이걸 두 개의 엔진을 단 보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한국의 금투자자는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달러 금값이 오르는 엔진과 원화가 약해져 환율이 오르는 엔진. 이 두 개가 동시에 보트를 뒤에서 밀어줬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빠르게, 더 신나게 나아갔습니다. 같은 금을 들고도 한국인이 더 큰 수익을 본 구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엔진이 두 개라는 건 정반대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엔진이 동시에 멈추거나 거꾸로 돌면 그 보트는 두 배로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올라갈 때 두 배로 신났다면 내려갈 때도 두 배로 아픈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중동 사태가 진정되고 미국 연준이 마침내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달러 금값이 빠진다고 칩시다. 강세론자들이 바라는 그림과는 또 다른 시나리오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동안 약했던 원화가 제자리를 찾아 환율이 뚝 떨어진다고 칩시다. 사실 일부 기관은 올해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원화가 강해질 거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원화 금값은 달러 금값 하락과 환율 하락 두 방향에서 동시에 두들겨 맞습니다. 국제 금값이 10% 빠질 때 원화 금값은 20%가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데 그 위에서 또 아래로 걸어 내려가는 격이죠. 두 배로 빨리 내려갑니다. 반대로 달러 금값은 멀쩡한데 환율만 급락해도 미국 사람은 멀쩡한데 한국 사람만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들은 모르는 한국 투자자만의 숨은 청구서입니다. 외상 영수증처럼 나중에 조용히 날아오는 청구서요. 게다가 한국은행도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해 늦지 않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매파적인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3.1%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마저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면 국내에서도 무이자 통장인 금의 매력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안전한 예금이 이자를 두둑히 주는데 굳이 이자 한 푼 없는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약해지는 거죠. 미국도 한국도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동시에 기운다면 금에게는 사방이 벽인 만만치 않은 환경인 셈입니다. 물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라는 또 다른 폭탄이 있어서 금리를 마냥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빚이 많은 가계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에 짓눌리니까요. 이 딜레마가 환율과 금값을 어디로 끌고 갈지 7월 한국은행의 결정을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이쯤에서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어야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세 신호를 꽤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금이 끝났다는 뜻은 절대 결코 아닙니다. 금값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중앙은행의 사재기와 실물 수요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세계는 여전히 불안하고 각국 정부의 빚은 계속 쌓이고 있고 달러에 대한 의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금을 떠받치는 뿌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방향이 위쪽이라고 믿는 사람도 아래쪽이라고 믿는 사람도 모두 나름의 단단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설령 큰 방향이 맞는다 해도 거기까지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직선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것. 비포장 산길처럼 울퉁불퉁하고 중간에 깊은 골짜기가 몇 번이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은 맞아도 거리는 멀고 가는 길은 험합니다. 그 험한 길을 견딜 체력이 없는 돈으로 올라타면 정상에 닿기도 전에 골짜기에서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결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금을 사라거나 팔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구조를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는 것뿐입니다. 어떤 자산이든 최종 판단과 그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이 점만큼은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체크포인트 3가지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은 혼란이 아니라 금리와 달러에 반응합니다. 앞으로 금값이 궁금하실 때는 무서운 전쟁 뉴스의 공포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하는지를 가장 먼저 보십시오. 금리가 내려갈 분위기면 금의 순풍이, 올라갈 분위기면 역풍이 붑니다. 그게 금값의 진짜 나침반입니다. 둘째, 한국인은 달러 금값과 환율을 절대로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환율은 그동안 우리 편이었지만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원화 금값에 확인하실 때는 그게 금값이 오른 건지 환율이 오른 건지를 늘 함께 따져보십시오. 셋째, 한 방향에 전 재산을 걸지 마십시오. 강세론과 약세론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설 때는 비중을 조절하고 분산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의 시간축이 며칠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우산 하나로 쏟아지는 모든 비를 다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더 깊이 파고들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꼭 남겨주십시오. 올해 연말 국제 금값은 다시 5,000달러를 회복할까요? 아니면 4,000달러 아래로 무너질까요? 그리고 그때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과 늘 함께 묶여 다니지만 요즘 금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출렁이고 있는 자산, 바로 은의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은값에 숨은 또 다른 함정이 있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